예, 달리는 노정현 온천천으로 나왔습니다. 매미 소리가 아주 정겹네요. 열심히 울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이제 일본 다녀와서 저희가 방일 보고 대회도 진행을 했는데요. 일본 다녀와서 지금도 뜨거운 문제죠. 해고염수 문제. 그 다녀온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달리면서 방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다 풀었고요. 지금부터 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일본에 가게 된 거는 11만 명 우리 부산 시민들의 서명을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와 교류를 강화하는 이 목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방일 보고는 뭐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공식적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서명이 일본 정부에 전달되었다 라고 하는 점. 두 번째로는 특히 제가 이제 연제구 주민들의 대표로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모아서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좀 돌아오면서 좀 가지게 됐던 생각인데, 정말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겠구나. 이번 방일 과정을 통해서 더 확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11만 명 서명을 받고 지난 7월 13일에 일본 영사관에 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일본 총영사는 서명용지 수령하지 않겠다, 그리고 면담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고, 사실 경찰들이 가로막아서 서명용지를 전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의 뜻을 잘 전달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서명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서명에 함께 하신 우리 부산 시민들의 의지, 그리고 그 무게감, 그리고 방류냐 아니냐 하는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 서명의 뜻만큼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일본에 간다고 해서 이게 정부가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발하기 전날까지도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이 서명용지를 받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서명을 받게 되면 결국 한국에 이 반대 여론이 크게 형성돼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줘야 돼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토론과 국리 끝에 저희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좀 극적인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일본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 그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또 기준을 높여서 원자력 발전 또는 원전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폭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 기관입니다. 물론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IAEA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방류시설이 적합하다고 최종 합격증을 도쿄전력에 부여한 아주 나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설립 취지가 있고 이름 자체가 규제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는데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이걸 서명을 전달받겠다라고 답변이 와서 저희가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정확하게 우리 부산 시민들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같은 팀입니까? 안녕하세요.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서 한 분이 같이 뛰시는데요. 예, 누구십니까? 연제구 고성원입니다. 아, 여기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 연제구에 남은 세금 어디 쓰면 좋을지 주민분들께 아, 설명하고 예.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서명이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일본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지지와 응원, 격려 문자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들을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에 가거든 우리 한국 국민들의 진짜 여론을 꼭 전해달라,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땅에 보관하라고 꼭 외쳐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내의 여론이 바뀌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러기 위해서 한일연대를 잘해야 하고 이 한일연대를 마중물로 해서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 시민단체와 잘 교류하고 와달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민들의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땅에 보관하라, 이 뜻을 잘 전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방류의 해양 투기에 책임지고 있는 기시다 총리관저 그리고 도쿄전력,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이 세 곳을 방문을 해서 각각에서 기자회견과 저희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우선 기시다 총리관저 앞에서는 이것이 한국의 진짜 여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했고, 그래서 한국 국민에 대한 설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착각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과 뜻이 다르다. 단기간에 한국의 한 도시에서 11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서명에 나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진짜 여론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해양 투기를 포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서명용지 한 켠에 적어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옮겨서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좀 외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쿄전력 앞으로 갔는데요. 도쿄전력은 이 문제의 출발점, 원전 사고를 막지 못했고 그 뒤에도 끊임없이 거짓말과 조작, 은폐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과 전 세계 인류를 기만해왔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도쿄전력 앞에서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이 해왔던 거짓말과 은폐, 조작,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으면서 그들을 규탄하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7년도부터 사고가 터지기 8일 전인 2011년 3월 3일까지 일본의 원전 관련 기관과 일본 지진조사위원회 이런 곳에서
끊임없이 이 동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쓰나미가 15m에 달할 거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끊임없이 도쿄전력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결국 동일본 대지진 3월 11일에 15.7m짜리 해일이 일어나면서 결국 냉각수를 뽑아 올리는 전기장치를 마비시켰고, 결국 원전이 끓어오르면서 폭발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폭발하면서 원전 주변에 있던 피폭 재료들까지 다 녹아내리고 완전히 문드러진, 그러니까 멜트다운 된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2개월 동안 이걸 숨기다가 끊임없는 문제 제기 앞에서 사실은 멜트다운 되었다, 녹아내렸다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일본 어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일본 어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해양 방류하지 않겠다고 했던 도쿄전력 사장과 후쿠시마 시장의 약속도 지금 헌신짝처럼 내던져지고 있고요. 더 심각하게는 알프스 안전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최근에 우리 시찰단이 받아온 보고서에서조차 알프스에 12번의 사고가 있었고 심각한 필터 사고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를 통과하면은 핵종들이 제거된다고 했지만, 그들이 자체로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70% 이상의 오염수 탱크에서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와 같은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들이 발견되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거짓말과 은폐, 조작을 해온 도쿄전력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 도쿄전력 펌프 배출구를 틀어막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서명용지를 전달하게 된 원자력 규제위원회 앞에 가서는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정말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맞느냐, 아니면 알프스 성능점검 한번 하지도 않은 IAEA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설비 합격증을 내려준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 면제부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전해주신,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땅에 보관하라, 이런 뜻을 잘 전달해 왔다고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일본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였습니다. 저희가 원자력 정보자료실 반 히데유키 대표를 비롯해서 잘 가라 원전 천만인 액션이라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880만 명의 일본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일본 정부에 전달했던 저력이 있는, 관록이 있는 시민단체와 만나서 교류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고, 또 앞으로 함께 협력을 해 나가자는 다짐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고 간 게 아니라 좀 급박하게 일본행을 결행하게 됐습니다. 8월 12일 서울에서 있는 큰 대회도 있었고, 또 한 달이 넘어서면 우리 시민들의 뜻을 이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과 또 마음이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급하게 준비해서 일본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만남을 가질 때마다 저희가 너무 준비 없이 급하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분들께서는 오히려 아니다, 일본 정부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국의 부산 시민들께서 해주신 거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이 서명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 즉 큰 격려와 힘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9월 18일에 일본에서 원폭 반대 그리고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 의제들을 다루는 1만 명의 집회가 열립니다. 이때도 꼭 함께 해달라는 요청도 하셨고요. 한일연대를 출발점으로 해서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하자는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정말 이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 전에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일본 시민단체 분들 중에 한 70대 활동가 분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멈추시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울컥했는데요. 이분이 후쿠시마 출신 어린이들, 지금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소아 갑상선암 소송을 함께 도와주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었고 한쪽 갑상선을 다 적출했고요. 평생 감정 기복 때문에 약을 먹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결혼은 다 포기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후쿠시마에 당시 어린이가 35만 명이 살았습니다. 소아갑상선암은 100만 명 중 1명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1년에 한 3년에 1명 정도 걸려야 하는 건데 12년이면 곱하기 4 하면 되죠. 한 4명 정도가 걸려도 평균치다, 이렇게 기준치다라고 할 건데 후쿠시마에서는 무려 소아갑상선암이 300명이나 확인되었습니다. 기준치에 지금 70배에서 100배 정도 되는 발병률을 보인 거죠. 누가 봐도 원전 사고 때문에 발생한 그 피폭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회유와 협박으로 소송에 참여한 분들은 단 7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조차도 재판이 계속 미뤄지다가 이번에 이제 재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요.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주고 보상하고 도쿄전력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데 일본 정부 입장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 갑상선암이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때문에 발생했다는 연관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기가 막히죠. 두 번째로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소아갑상선암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거다라고까지 얘기한답니다. 도쿄전력을 지켜주고 원전 산업을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 나라의 시민들을 외면한 거죠. 국민들을 외면한 일본 정부의 모습. 이게 그냥 단지 일본의 모습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자칫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처럼 언론이 통제되고 제대로 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억압적인 체제가 계속되면 똑같은 일을 겪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시작 전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8월 말에 일본 정부가 방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동의를 얻고 8월 말, 그러니까 9월 초에 저인망업이 시작되기 전에 오염수 방출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임박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운동본부에서 11만 서명을 했던 우리 부산 시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래서 8월 26일에 저녁 6시 토요일입니다. 서면
거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부산시민 대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는 오염수 투기를 포기하라,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 두둔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라는 강력한 경고와 항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실제로 방류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바다의 헌법재판소라고 불리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정부가 제소토록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방류를 중단하는 잠정 조치를 반드시 획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정부가 찬성이냐 반대냐에 나중에 근거가 될까봐 입장을 안 밝히면서 결국은 일본을 두둔하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는 건데요. 누가 봐도 찬성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껏 우리가 정부와 대통령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자신의 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져야 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들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바꿔놓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자는 말씀으로 오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